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국 압박 담화 발표는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제기한 연말 시간에 쫓겨 내놓는 압박이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의 적대 정책이 계속되면 핵 협상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비롯해 김영철, 김명길 등 비핵화 협상 당국자들의 잇따른 미국 압박성 담화 발표는 시간 게임에 쫓기는 북한의 단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제기한 연말이 다가올수록 시간 게임에 쫓기는 것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은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내놓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전방위적인 대미 압박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훈련 중단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협상에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더 큰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미국이 받아들이라는 압박 전술을 볼 수 있어요. 북한은 미국의 내년 대선 등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 갈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기존 입장을 어느 정도 후퇴시켜 새로운 협상 방안을 가져오면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는 겁니다. 북한의 속내는 결국 대북 제재 해제이고 미북 정상이 지금 바라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보다 체면 차리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정은도 부담스럽죠. 트럼프랑 기껏 개인적인 관계를 잘 터놨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그런 걸 참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야기는 해놨는데 그대로 가자니 체면도 안 서고. 이런 가운데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 압박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적대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보며 이런 상황에선 미북 정상회담도 흥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국과 북한 모두 비핵화에 대한 모종의 성과를 바라는 상황인 만큼 연말 시한 내 협상 재개 가능성과 내년 초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실무 책임자가 나와 협상을 해야 한다며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지목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20일 상원 국무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은 아직 결정 권한이 있는 협상 대상과 협상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밑으로 협상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선택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장관으로 인준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최근 발전시켰으며 이를 미국과 북한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외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고르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9일 러시아 언론에 중국 당국자들과 함께 최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전시켜 영내 파트너들에게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1차 북러 전략대화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이 계획안을 소개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쌍중단, 쌍궤 병행이라는 중국식 비핵화 해법과 러시아의 단계적 비핵화안을 담은 중러 공동행동계획을 한반도 비핵화 공동 로드맵으로 제시해왔습니다.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 해커들의 악성 코드를 공개한 것은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랜트 슈나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안보 정책 담당 선임국장은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군사안보 관련 강연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양상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become more and more brazen. I don't think they're an existential threat to us in any way, shape, or form right now. However, they are certainly gaining in capability, increasing in capacity. 북한은 특히 간첩 행위뿐 아니라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정권 자금 충당에도 주력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지난 9월 9일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인 히든 코브라의 악성 코드 샘플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슈나이더 선임국장은 당시 조치에 대해 북한의 귀책 사유를 물리기 위한 의도적인 공개였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do for very deliberate reasons, right? And there are certainly times where doing attribution is helpful, either from potentially a deterrent standpoint, right? You can name and shame people into behavior changes.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사이버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사이버 영역에서도 동맹국 간 정보 공유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I certainly think information sharing is really important in this space. And yes, we have to work together with like-minded countries to be able to combat the malicious actors that are out there. 슈나이더 선임국장은 2016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된 연방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직도 겸하면서 백악관과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등 정부기관 간 연락 역할과 전반적인 사이버 전략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영국 내 탈북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포갑적인 진압을 중단할 것을 홍콩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홍콩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홍콩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 개정을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내 탈북민 단체인 영국 탈북민 커뮤니티는 18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보낸 성명에서 격화되는 홍콩 시위 상황에 깊이 우려한다며 홍콩 정부가 북한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홍콩 이공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 세계 민주시민들과 정부들에게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탈북민들에게는 가차없는 탄압과 구타, 표현의 자유 금지 등 공산 독재 국가에서의 정신적 상처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홍콩 경찰은 시위대가 모여있는 홍콩 이공대학을 포위해 며칠 새 약 1,100명을 체포했습니다.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는 2,400만 북한 주민들을 포함해 전 세계가 홍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홍콩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콩인들이 그 자유가 바로 우리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불씨가 어느 날에는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2017년 홍콩 의회가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홍콩 주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줬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이 지금 같은 상황을 맞았을 때 탈북민들이 연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북한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만약 경우 저희가 침묵을 한다면 안 되겠죠. 저희도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일어서서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팔 당국이 자국 내 북한 국적자 33명을 네팔 영토 밖으로 내보냈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결의 이행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월 31일자로 자국 내 북한 국적자 33명을 네팔 영토 밖으로 내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비자 만료 시점이 10월 31일이었다며 이후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들에 대해서는 이민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3년 동안 네팔에서 병원과 호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네팔 당국은 앞서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 올해 8월 15일 전까지 사업 폐쇄 절차를 시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미국 국방당국의 지적이 또 제기됐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는 19일 공개한 이란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이란을 중동에서 탄도미사일 보유량과 종류가 가장 많은 국가로 꼽으며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 기술 개발에 협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의 사거리와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노동미사일 기술을 참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 2004년 적어도 한 대의 요노급 잠수함을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란은 요노급 잠수함 생산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